지금 집 안에 쌓여 있는 물건들 정말 재산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숨은 지출일까요? 많은 분들이 언젠가 쓰겠지 비싸게 샀는데 아깝다는 이유로 물건을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건 때문에 더 큰 집을 유지하고 청소에 지치고 넘어질 위험까지 안고 살아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물건을 줄여야 돈이 모이고 삶이 편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문을 열었는데 한숨부터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현관 옆에는 택배 상자, 옷장 안에는 입지 않는 옷들, 주방 서랍에는 정체 모를 물건들, 냉장고 안에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반찬통들. 이런 공간은 단순히 어수선한 집이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까지 빼앗는 공간입니다. 쉬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70대 초반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오래 살던 집을 정리하는데 2달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뜯지 않은 이불 세트, 가격표 붙은 옷, 유통기한 지난 건강식품이 끝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돈이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실컷 줬겠다. 물건은 남았지만 돈과 시간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첫 번째 손해는 집값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집만 줄여도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 있고 그 차액은 노후 자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 크기는 생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넓은 평수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공간입니다. 방이 많아도 쓰지 않으면 청소할 곳만 늘어납니다. 수납장이 많아도 필요 없는 물건이 채우면 결국 짐 창고가 됩니다. 두 번째 손해는 보관 비용입니다. 집에 안 들어가 창고를 빌리고 베란다를 창고처럼 쓰고 박스를 쌓아둡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은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대부분 지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입니다. 값어치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돈을 써가며 쓸모없는 물건을 지키는 셈입니다. 세 번째 손해는 관리 비용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정리함을 사고 수납장을 사고 청소 도구를 사고 더 자주 청소하게 됩니다.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다시 해결 제품을 삽니다. 물건이 또 다른 소비를 부르는 구조입니다. 적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덜 쌓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손해는 건강입니다. 바닥에 놓인 짐, 좁아진 동선, 미끄러운 박스, 어지러운 공간은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넘어짐은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절, 입원, 재활, 간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 못 버린 대가가 너무 커지는 것이죠. 몸이 다치면 돈도 나가고 삶의 자유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손해는 시간입니다. 안경 어디 있지, 리모컨 어디 갔지, 충전기 어디 갔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물건이 적고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찾는 시간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 시간으로 산책을 하고 쉬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돈만큼 시간이 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까워서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온 세대일수록 물건을 버리는 일이 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없어서 못 사던 시절에는 모아두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필요한 물건은 언제든 구할 수 있고 오래된 제품보다 새 제품이 더 싸고 더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생존 방식이 지금의 부담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추억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쓰던 물건, 부모님이 남긴 물건, 젊은 시절 샀던 물건.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추억은 물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놓는다고 사랑했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에 묶여 현재를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 불안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쌓아둡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생각보다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그때 사면 됩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며 현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삶은 좋은 대비가 아닙니다. 지금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어렵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3가지만 버리면 됩니다. 고장난 물건 하나, 오래된 종이 하나, 안 쓰는 플라스틱 통 하나. 3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람은 시작한 행동을 이어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1년 기준으로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절용품처럼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리 대상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자산이 아니라 공간 점유물입니다. 같은 종류는 개수를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수건은 몇 장, 컵은 몇 개, 자주 입는 옷은 계절별로 몇 벌. 기준이 생기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버릴지 말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원칙이 있으니까요. 새 물건이 들어오면 2개를 내보내는 습관도 강력합니다. 옷 1벌 샀다면 오래된 옷 2벌 정리하기. 주방용품 하나 샀다면 안 쓰는 도구 2개 비우기. 이렇게 해야 집안 총량이 줄어듭니다. 그냥 하나 사고 하나 버리는 정도로는 큰 변화가 느립니다. 냉장고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효과가 빨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반찬, 유통기한 지난 소스, 안 먹는 식재료를 정리하면 공간이 생기고 식비 낭비가 줄어듭니다. 냉장고가 꽉 찬 집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버리는 음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오히려 전략입니다. 옷장은 더 분명합니다. 자주 입는 옷만 남기면 매일 아침이 편해집니다. 고르느라 시간을 쓰지 않고 무엇을 입어도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옷이 많다고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입는 옷이 있는 사람이 세련된 사람입니다.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이 많다고 요리를 더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주 쓰는 도구 몇 개면 충분합니다. 홈쇼핑에서 산 특별한 도구는 대부분 한두 번 쓰고 자리만 차지합니다. 비싼 도구보다 자주 쓰는 손쉬운 도구가 생활을 바꿉니다. 책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읽겠다고 꽂아둔 책들이 많다면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몇 권만 남겨도 됩니다. 읽고 싶을 때 다시 빌리거나 다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지식은 책장 크기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물건을 줄이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집의 분위기입니다. 공기가 가벼워지고 청소가 쉬워지고 눈에 보이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놓입니다. 집이 다시 쉼터가 됩니다. 이것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진짜 이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물건은 가족이 정리하게 됩니다. 내가 미루면 자녀가 고생합니다. 바쁜 자녀들이 휴가를 내고 업체를 부르고 짐을 치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보다 정돈된 집을 남기는 것이 더 큰 배려일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집 안에 있는 물건이 여러분의 삶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짐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한 번만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물건 3개를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통장도, 건강도, 마음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